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약간 구멍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 미래에셋 생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순이익을 보잖아요. 순이익이 312억 원이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컨센 대비해서는 하회하면서 나왔다라는 실적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가 좀 부진했을까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위험 손해율 이게 이제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이게 위험 손해율 이쪽입니다. 이게 3분기고요. 2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12%포인트나 위험율 이게 좀 올랐습니다. 손해율이 한 89.1%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4차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4차익이 예상 대비해서는 이제 하회한 거 쉽게 얘기해서는 보험금을 조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다른 게 이 대형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그 여러 가지 뭐 병원 지금 자주 안 갔잖아요. 그런 수요가 줄면서 위험 손해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셋 생명은 89.1로 조금 더 좀 가파르다 이런 부분 함께 좀 감안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에 앞서 말씀드린 거 보험료 지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7억 원으로 2분기 대비해서 51% 감소하고 지난해 대비로는 7.5% 감소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B차익과 E차익 이런 부분에서 E차익이 긍정적입니다. 이게 받는 이율이 나가는 이율보다 더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138억 원 정도 이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 보험사 커버리지 중에 E차익이 플러스인 유일한 회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에셋 생명 E차익 쪽 아주 잘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쪽에서 안 좋아서 4차익은 안 좋았지만 B차익과 E차익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미래에셋 생명이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 계정이 일반 계정 대비해서 더 많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변액보험이나 그리고 퇴직연금 쪽이 있는데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의 수수료 지급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으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변액보험이 미래에셋 생명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비보험 이익에서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괜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래에셋 생명의 강점이 변액보험인데 그 신기약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 판매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보험 플러스 은행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수요가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매출이 당분간 양호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변액보험에 대한 그런 수수료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액 투자 상품의 고성장세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AP인데 연납합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APE 중에서 변액보험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분기인데 2분기 대비해서 급증하고 있는 흐름들로 APE만 보더라도 1,459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는 130% 증가한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0% 증가한 그런 3분기 실적에서 변액보험의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국 전통적으로 그 보험사들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 플러스 그 비보험 쪽의 이익 매력도가 상당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또 괜찮을까 보니까 변액 보증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순이익의 추정을 봤을 때 1,1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이 증권사에서는요. 생명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지금도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매수 유지 목표주가 5,500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적납 휠라홀딩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잠정 수인데요. 한 9,170억 원, 1,560억 원 매출의 영업이익 단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모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났는데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은 좀 희비나 엇갈립니다. 우선 국내는 부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순수 국내 매출의 21%가 감소했죠. 그래서 국내는 좋지 않았습니다. 8월 유례 없는 긴 장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면세점 매출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매출액 대비 약 10%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국내는 안 좋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회복세 이 부분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수료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19년도 자료인데 이제 이게 중국 수수료를 포함해서 한 27%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미국 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률 추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올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축은 됐습니다만 3분기만 보면은 온라인 쪽 잘 됐고 그리고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3분기부터 나타났다. 결국 내년에는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미국 법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실적단의 효과들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2019, 2020 될 텐데 지금 이쪽이 아쿠시네트라고 하는 자회사거든요. 골프 용품 이런 다루는 기업인데 이게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아큐시네트, 타이틀리스나 푸조이 이런 부분 브랜드 그런 거 같이 하죠. 그쪽에서도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고 3분기 이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쪽이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지는 상황입니다. 자회사들 효자 노릇을 좀 톡톡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3분기 주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 쪽에서요.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화 소비 자체도 매우 견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요 포인트고요. 글로벌 운동화 브랜드 기업들의 재고가 2분기 대비 빠르게 줄고 있다. 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시장에 대한 우려보다는 21년도 향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으로 57,0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특별한 차별성 이런 경쟁력으로 무기를 갖고 있는 미래에셋 생명과 휠라홀딩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